요코하마가 고향인 가오리 씨가 처음 규창 씨를 만난 건 98년 여름. 당시 무역업을 하던 규창 씨는 한국에 여행 온 가오리 씨에게 첫눈에 반해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됐다. 찻집을 차리게 된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통역 자원봉사에 나서면서다. 저희가 그 한일 부부다 보니까 그 어떻게 그 소개가 됐어요. 그걸 듣고 저희한테 그 상담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인데 부모님이 좀 반대한다. 일본 부모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런 그 결혼 상담이라든가. 그렇게 시작한 찻집이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겼다. 다음 날 새벽. 남편 규창 씨가 벌써부터 일어나 집을 나설 채비를 마쳤다. 젊은 시절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규창 씨는 한때 일본과의 무역업으로 꽤 재미를 보았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국 규창 씨는 하던 일을 놓고야 말았다. 그 후 현재까지도 마땅한 일을 찾고 있는 중이다. 농장 일 좀 배우려고요. 앞으로 농사도 좀 할까 싶어서 농장 일을 좀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그간 막노동에 이르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규창 씨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고 있는 일이 바로 농사일인 것이다. 그날 오후 가게에 나온 가오리 씨는 새벽같이 집을 나선 남편 걱정에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 요즘은 그쵸, 제가 만났을 때보다 정말 그 체력도 떨어지고 힘들게 보여요. 근데 가장이라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 일찍 나가는 모습 보면 정말 그 고생 많구나.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또 들고 뭔가 그렇죠, 힘이 낼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첫 만남부터 유쾌하고 패기 넘쳤던 남편. 하지만 그와의 결혼 생활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부부 관계가 싸워도 미워해도 뭐 끝까지 가는 관계, 그런 관계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남편 위에 할 수 있을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조금 힘들었어요. 네. 저도 자기 인생 있고, 근데 그거는 남편이라고 꼭 말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런 생각 따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이 차이도 있고 여기가 한국 때문에 제가 몰라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조금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그저 묵묵히 참고 헌신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14년을 보냈다. 가오리 씨가 가게에 있는 낮 시간. 약 얼마다? 약 5,000원. 남한만? 큰아들 보명인 지역 공부방에서 시간을 보낸다. 얼마일까요? 자, 1천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디다? 중국. 얼마? 약 15원. 인구가 많은 나라. 러시아. 야, 너는 날라다닌다 진짜. 말하기 무섭게 막 나가는데 인도 얼마일까? 10억. 그래. 좀. 이거 어떡하면 좋니? 내 얘기할 게 없다. 10억. 그래.
약 10억 차분하지만 때때로 적극적인 보명이다. 때문에 다문화 어린이가 한 9명? 저희 40명 중에 한 9명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은 특히 같은 동양이기 때문에요. 보명엔 전혀 그게 없잖아요.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이렇게 무슨 애들하고 괴리감을 갖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성상 아이들 교육 문제가 걱정스러웠던 건 가오리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걱정들을 덜기 위해 그녀는 같은 처지의 일본인 엄마들과 육아 모임을 가져왔다.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하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한국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애들은 아무래도 다문화니까 어떤 생각으로 자라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나만 그런 거 아닌다는 거 좀 그런 안심감도 있고 이제 서로 덮고 이제 연기 내주고 조금 있으면 또 좋아질 거라는데 또 서로 뭐라 그래 다스케하고 도움 주고 받고 살아가야 되는 한 가족 같아요. 네. 자기가 불편함이 없이 가고 싶으면 가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스트레스 풀고 예, 육아 얘기도 나누고 이들은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한국 땅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서로 배워나가고 있다. 그 시간 남편 규창 씨는 파주의 한 농장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사일을 배우기 위해 한 달에 몇 번씩 선배가 운영하는 이곳 농장을 찾고 있다. 농산물은 서로 사이 존중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버섯이 왜 안 자라? 에이 짜증나네 이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대할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가면 버섯은 배우고 하는 데는 금방 오지. 자연의 순화하면서 크는 걸 보여주니까 선생이고, 그렇지. 또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니까 양부모고, 그리고 크는 여러 가지 즐거움도 보고, 이쁘네, 아름다움도 주고, 얼마나 서로 좋은 거야. 이게 중요하다니까. 자라면서 네. 색깔 변하고 또 노래지고. 버섯 하나를 키우는 일도 역시 만만치 않다. 왕복이 계속 화가 어디로 가겠어? 하지만 이 버섯이 가족의 꿈을 이뤄줄 수단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파동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 스트레스가 엄청 저희 부부가 예전에 같은 꿈이었는데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고 또 그들한테 또 저희 물건들을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저희 가족들, 우리 애기들이 나중에 커서 외국에 나가서도 게스트하우스가 이렇게 좋다라는 걸 한번 예전부터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참 좋은 형님을 만나서 이렇게 은인을 만나서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거야. 잘하는 거라니까. 예. 같이 와. 예. 제일 씨하고 같이. 애기들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바이바이. 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발품을 팔아도 더 배워야 할 일이 태산이다. 제가 그 인터넷이라든가 책으로 접한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하니까 직접 만져보고 하니까 역시 틀립니다. 역시 촉각도 틀리고 여러 가지 공부가 됐습니다. 또 예, 오늘 좋은 하루였습니다. 차칫벌이가 예전만 못해 걱정이 늘어가는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어서 빨리 새로운 일로 자리를 잡고 싶다. 그 소망을 위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걸어.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걸어. 장난이죠. 장난이야? 동생 좋아? 네. 지금 근데 어디가? 네, 태권도 조장이. 태권도장? 네. 동생하고? 네. 가게 일을 보는 엄마를 대신해 동생 주경이를 돌보는 일은 늘 형 보명이의 몫이다.
엄마가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은 도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다행히도 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 주경이 태권도 하는 거 재밌어? 네. 얼마나 재밌어? 조금 많이 재밌어요. 조금 많이 재밌어? 네. 형하고 같이 하니까 좋아? 네, 재밌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그 수업을 하는 게 재밌어요. 주게이만 4시 반부 하고 저만 6시 반부 하니까 좀 쓸쓸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아? 네. 우영이가 주경이 항상 많이 챙기는 편인가 보네? 네. 왜? 동생이니까요. 동생이니까? 네. 내 동생이니까 챙겨야죠. 6학년이지만 먹을 것 하나도 동생 먼저 챙길 줄 아는 속 깊고 의젓한 형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태권 잡으는 좋아하신다. 네. 빨리 가 왜? 엄마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며 집으로 향한다. 그날 밤 아빠의 호출이다. 입을 쉬어야 돼. 다리 좀 밟아. 네. 주경이 다리 밟고 보명이는 등 좀 밟아. 어디야? 이쪽 어디야? 여기 봐, 아무데나 밟아. 주경이 다리 밟고. 최근에 다녔던 막노동 일로 몸 여기저기가 성치 못한 형편이다. 그전에는 제가 했는데 이제 몸무게가 제가 남편보다 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대요. 힘든데요. 아니 원래 제가 그렇게 원래 제가 많은 게 아니라 봄 아빠가 좀 살 줄어줬어요. 체중이 줄어줬어요. 아유, 매일매일 밟아주니까 너무 고맙죠. 아유, 이렇게 하고 누가 해줘 이렇게. 마사지 돈 주려면 비싼 건데 그래도 우리 아들 두 놈들이 예뻐서 아주 아이고 시원해라. 아주 피로가 쫙쫙 풀리네. 쑥스러운 마음에 돈 얘기를 했지만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자식들이란 걸 아빠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늘 고맙고 미안하다. 가자 보면. 며칠 뒤 엄마와 아이들이 외출에 나섰다. 발걸음마저 경쾌하고 즐겁기만 하다. 다름 아닌 시댁에 가는 길이다. 아 재밌다. 애들 둘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 재밌어요. 저도 같이 저도 애기 같이 노는 거죠. 같이. 이제 애들이 그렇죠. 일주일 학교 다니고 주말에 엄마랑 지내는 시간도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할머니 집에 가면 엄마도 좀 편하게 쉬고 애들도 편하게 쉬고 좀 그런 주말 분위기. 시부모님과도 역시 결혼 초기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오해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 14년, 어느덧 시댁은 친정 같은 곳이 되었다. 할머니! 예정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집 앞까지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신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늘 바지런하고 자식들에게 한없이 끔찍한 시어머니다. 일본인 며느리인 가오리 씨도 점점 그런 시어머니를 닮아간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유 왔나 그래 어머니 왔나 어머니 왔나 그래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늘 마음에 걸려 가오리 씨는 자주 아이들과 시댁을 찾곤 한다. 며느리 너무 크잖아.
다른 사람 민을 뭐 밥 하는데도 잘 안 들다 본다 하고 뭐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하는 우리 며느리는 뭐 한 2년 하디만은 막 제사상도 지가 딱 만들어내야 돼. 아, 그래요? 야. 그 정도 하면 뭐 99점은 줘야지 그래. 100점은 못 주더라도 그냥 100점 치우려고 하면 그것도 힘드는데. 네, 항상 좋게 봐주시니까 저도 나쁘게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데 독도 문제 이 때문에 서부다. 지금 이거 누군지 모르지 그죠? 네. 며칠 전 또 일본과의 독도 문제가 신문 지면을 장식한 모양이다. 일제시대를 몸으로 경험한 시아버님은 특히나 걱정이 많으시다. 일본 정부도 아주 내가 안 좋아 정말. 나야 다 살았지만은 우리 손자 우리 때는 아들 손자 말이야. 손자 때 가서 어떻게 될는지 독도 저 때문에 싸움을 할런지 뭐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짓이 안 좋아. 저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저희 같은 가정 그런 거를 보고 정말 그 불안 감지고 힘들게 산다면 그게 정말 불행잖아요. 사실 결혼 초기엔 이런 한일 문제를 거론조차 하기도 어려웠다. 그렇죠. 같이 TV를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어색했죠. 그런 뉴스를 같이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근데 지금은 서로 뭔가 적으로 보는 그런 관계가 될까 봐. 예. 여전히 가깝고도 먼 한국과 일본. 하지만 가오리 씨 가족에겐 둘 다 조국이다. 며칠 뒤 집을 떠나 학교 친구들과 함께 영어 캠프에 참가한 보명이. 사실 영어보다는 엄마에게 배운 일본어가 더 편한 보명이다. 하지만 보명인 친구들에게 좀처럼 일본말을 하거나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는다. 나름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어 쓰면요 애들이 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 독도 문제 때문에 애들이 안 해요. 아, 그래? 네. 독도 문제 왜? 네, 애들이요 애들이 독도 때문에 일본 다 이런 애들이 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말 꺼내기 싫어요. 애들한테 현장 왔을 갔을 때 우리 그 조선시대 일본 2차 강점기 때 그때 애들이 너무 일본이 심했다고 일본 다 죽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그 뒤로 일본말 안 하는 거야? 네? 네, 애들이 그러니까 점점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해보라고 해도 안 했어요. 아빠 나라인 한국과 엄마 나라인 일본이 좀 더 친해졌으면 하는 게 보명이의 작은 소망이다. 형 보명이가 캠프에 있는 바로 그날은 동생 주경이의 유치원 졸업식이 있는 날이다. 다른 아빠들은 여럿 보이지만 주경이가 좋아하는 아빠는 결국 일 때문에 오지 못했다. 졸업장 변주경,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크게 쳐주세요. 혼자 아이의 졸업식을 지켜보던 가오리 씨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해진다. 가게 일로 바쁜 엄마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준 아이가 고맙고 대견하기만 하다.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예뻐서. 진짜 좋은 말이니까 감동받으시구나. 네, 그래요. 진짜 좋은 말 때문에 이러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모처럼 가게가 쉬는 날. 가오리 씨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분주하다. 그간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건 역시 남편이다. 근데 지금 다림질을 왜 하고 계세요? 아, 이거는 저희 남편 파질인데요. 요즘 좀 애기 아빠가 힘들고 기력도 없고 자신감도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나갈 때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좀 자신 있게 다닐 수 있게 하면 또 힘도 생길까봐 네, 이렇게 좀 다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정말 얘기할 때도 좀 조용하고 힘도 없게 보이니까 좀 애질가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아빠가 되면 더 좋겠고. 네. 마치 바지에 주름이 펴지듯 깊이 팬 남편의 주름살도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하는 게 가오리 씨의 소박한 소망이다. 그렇게 언제까지나 남편의 곁을 지키고 싶다. 그리고 며칠 뒤 가족들이 문구 도매시장을 찾았다. 덤블링. 네, 덤블링. 와, 지금 좋겠다. 이거 봐봐. 뿅망치 있고 장난감 많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주경이 혼자 장난감 사러 할래? 아니요. 반짝반짝했니? 그냥 본 거 뿐인데. 둘째 주경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용품이며 이런저런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왔다. 피곤하지 않아? 이게 돌이야. 둘째가 벌써 학교 들어가니까 또 마음이 색다르겠어요. 기분. 감개무량하죠. 이놈이 언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언제 이제 1학년 되니까 아이고 깝깝합니다 앞으로. 맨 끝에 왼쪽에 가시면 신발주머니 많아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 노릇이 점점 더 어렵다. 돈이 전부가 아닌 작고 소박한 것에서도 따뜻함과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 공부해야죠, 그렇죠? 장난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신발도 사고 신발 주머니 사니까 좋죠? 네. 주경이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지난 겨울 유난히도 매서웠던 바람은 어느새 따뜻한 온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잠깐만 이쪽 보고. 하나, 둘, 셋, 으석! 언제나 따뜻함을 잃지 않는 가오리 씨와 그 가족들에게도 이제 곧 꽃피는 새 봄이 반가운 손님처럼 찾아올 것이다. 믿으면 서줄까? 네. 알았어요.